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너무 폭락하면서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구애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갑작스럽게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를 못하자 단독으로 경기도가 러시아산 백신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친문들과 한바탕 썰전을 벌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 문제, 중국 어선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지 말고 응징해야 한다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찌른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벌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독일과 핀란드를 예로 들면서 범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하자, 이런 재산비례 벌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정책 또는 문재인의 약점을 찌르면서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모양인데, 이번에는 친문이 아니라 야당 의원에게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선 윤희숙 의원, 경제 전문가입니다. 윤희숙 의원한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너는 소득과 재산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경기도 지사쯤 됐으면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무식이 탄론한 수준의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이 벌금, 이 재산비례 벌금제는 이미 조국 전 민정수석실에도 나온 이야기고 그전에도 논란이 됐던 겁니다. 물론 토론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왜 뛰쳐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주로 기반해서 이 벌금을 매기는 핀란드의 예를 굳이 재산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한 흉한 속셈, 이건 또 뭘까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인지 소득과 재산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특히 어르신들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연금으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집 한 채 달랑 남았는데 그 집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많다고 해서 벌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건지, 또 재산은 별로 없지만 소득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이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어르신들, 집이 뭐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그러면 집 팔아서 벌금 내라는 겁니까? 또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문제는 저거였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별로 없다, 재산이 별로 없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이 적다, 그러면 범죄 예방 효과가 적습니다. 또 돈이 적은 저소득층이 벌이는 범죄, 또 고소득층이 벌이는 범죄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향은 있습니다. 뭐 강도, 절도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저소득층 범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 실형 선고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벌금형을 할 경우 재산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벌금을 매긴다면 벌금을 감수하고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냥 핀란드, 독일이 옛날부터 하는데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윤희숙 의원이 지적하고 났습니다. 자, 그동안 이것저것 막 건드리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던 이재명이 이번에는 야당 초선 의원한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이재명 기사 또 한마디 해야 됩니다. 나 이거 많이 알고 있어. 법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 그리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자, 법의 날을 맞아 독일과 핀란드를 예로 들면서 범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매기는 이른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는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주는데 왜 이 지사가 굳이 거짓말을 말하는지 이상하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좀 제가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재명은 소득을 굳이 재산으로 환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자, 이재명 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이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이 생각 중에 일부는 저는 고려돼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연금, 보험, 재산 소득과 이렇게 연관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고소득자는 굉장히 많이 냅니다. 자, 그런데 벌금은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벌금을 경감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는 겁니다. 물론 고소득자 좀 더 내게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더 내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이 벌금을 확 깎아서 재산이 없다. 뭐 그러면 그게 필요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 현실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이거는 범죄와 관련된 겁니다. 연금, 세금, 보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고소득자들을 욕하지만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돈 많으니까 당연히 뜯어간다? 그리고 갈수록 세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도 이런 식으로 어느 기준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더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재산에 비례해서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은. 이걸 보면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역시 저소득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재명이 말한 이 아이디어 자체는 고려할 수가 있지만 재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좀 이상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자, 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공감대가 높다. 자, 이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하자는 이 지사가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날카롭게 이 지사의 글을 비판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장이다. 자, 그 취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지 경제력 파악이 용이해 실행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윤희숙 의원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력을 파악해서 이 실행이 가능한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사회적 공감대입니다. 이 범죄 예방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은 말합니다.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가에게 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 소득입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다. 윤 의원은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안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 될 말이다.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 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 비례 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도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한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다. 자, 재산 미래벌금제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실 공약으로 내걸은 논란을 빚은 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재산과 소득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소득을 재산이라고 썼을까?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 반감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점은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됩니다.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검정고시로 대학 간 것, 이것은 인생 스토리로서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 시절, 유년 시절을 겪었다고 해서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만약에 여기에 드러난 거라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위태로운 지도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정의롭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의 이런 속에는 뭔가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까지는 설마 없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윤희숙 의원은 말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이 안에 이재명에 대한 가장 아픈 것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경기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무시 탈원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벌금액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란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윤희숙 의원 지역처럼 이재명 지사의 무식이 탄로난 것은 아닌가, 망신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무튼 늘 끼고 싶은 이재명 지사의 욕망은 알겠으나 이번에는 초선 야당 의원한테 단단히 망신만 당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